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제 밑바닥에서 집안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시선, 무심코 스치는 손길, 1초라도 더 오래 머무르는 모든 순간에 숨어 있었어요. 예단은 단순한 의부다들이 아니라 제가 피할 수 없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사회에는 이유가 있어서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혼돈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긋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질 때까지 그 선을 지키고 있었죠. 도둑맞은 순간마다 숨이 막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옳다고 느꼈다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변명에 불과했을까요? 해답은 없었고 날이 갈수록 더 꼬여만 가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묘한 눈빛으로, 저기서는 위로의 손길로. 에다는 항상 저에게 남동생과 같은 존재였고 제가 깊이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크의 아들이자 제 위부사들이었고 우리 관계는 항상 정중한 애정과 가족의 의무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 정확히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조용한 순간에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현관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이 어스름한 빛에 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무언의 생각으로 무거웠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은은한 단풍 냄새가 풍겼지만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어두운 하늘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시선을 지평선에 고정하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간신히 들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난 느낌이에요. 그의 말투에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의 팔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에단. 가슴이 조여오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의 추억에 웃고 세상에 숨겨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풀어내는 등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꿈, 두려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도 마음을 열고 전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제 삶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의 유대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가족 돌봄에 불과했던 관계가 이제는 우리 둘 중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매 순간은 친밀감의 저류가 흐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단은 더 이상 제 위부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갑작스럽고 부인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천둥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 우리 둘만 남는 것 같은 늦은 밤의 대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단이 가까이 다가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이질적이면서도 아프게 익숙한 연약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러났어야 했어요.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상기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의 말의 무게와 우리 사이에 끓어오르는 무언의 감정에 얼어붙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은 연약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 속으로 물러난 후에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흥얼거리며 충전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그 긴장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고 그 접촉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절대 넘지 말라고 배웠던 벽을 다시 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저를 배신하고 우리가 공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하지 못한 생각으로 우리 사이의 침묵이 무거워졌을 때 에단은 저를 뒤흔드는 고백으로 침묵을 깼어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이 묻어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매달려 지진파처럼 제게 울려 퍼졌습니다. 죄책감이 내 안에 그리움과 싸우며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애나 잘못된 애착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밀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힘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비가 집요하게 창문을 두드리며 리듬을 타는 소리가 집 밖의 세상을 가라앉힐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우리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크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완충장치도,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긴장을 완화할 만한 방해 요소도 없었습니다. 에단과 저는 소파에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제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압도적이면서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가 빗소리에 가려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 것 그대로의 제 시선에 고정되었고 우리 둘 다 애써 묻어두려고 애썼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성이 충동을 이기기 전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과 맞닿아 부드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키스를 나눴어요. 제 마음은 그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멀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저를 배신하고 대신 그의 품에 기대어 오랫동안 거부했던 따뜻함과 친밀함을 갈망했습니다. 그 뒤로는 속삭이는 고백의 연속과 숨이 멎을 듯한 순간들이 흐릿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접촉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모든 눈빛은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직 모든 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고수하던 경계는 우리가 공유한 강렬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고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실이 차가운 물보라처럼 밀려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몇 시간 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에 항복했던 방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제 가슴을 짓누르자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단은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담긴 무거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둘 다 거리를 두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너무 강해졌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멀어지기에는 너무 강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조심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찰나의 접촉을 계산하고 발각될 위험에 대해 저울질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경계만 잘하면 비밀은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비밀은 아무리 단단히 붙잡아 두려고 해도 풀리는 법이 있습니다.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 레이첼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중하지만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에단과 저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혀있던 죄책감의 부산물인 피해망상이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때 엿듣게 되는 대화의 파편들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둘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제 속을 강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유심히 내포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공황이 교활하고 끈질기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다시 추측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 순간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웃지는 않았나요? 너무 가까이 앉았나요? 손을 너무 자주 스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은 제 피부 밑에서 끊임없이 융융거리며 숨쉬기도 힘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단과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데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그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손가락으로 소파의 가장자리를 다처럼 움켜쥐고 망설였습니다. 레이첼, 오늘 그녀가 한 말, 사실 그냥 한 말인데 뭔가 뾰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방이 제 주위로 좁아지는 것 같았고 두려움이 제 가슴을 악마처럼 조여오면서 벽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까? 마크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단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고 눈 뒤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보호해야 해요. 그의 말투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결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험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순 없죠. 그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숨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굳어지는 와중에도 유심은 제 생각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고귀하고 영웅적인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저지른 일의 진실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를 지쳐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우리가 알아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말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제 자신에게 더 높은 힘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존재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말이었다. 예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우리가 혼자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우리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커 보였지만 저는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 사이에는 무겁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고 벽에 으스스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밀을 묻어둘 수 있다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대결은 최악의 방식으로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부딪히는 잔소리, 억지 웃음소리가 가득한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레이첼이 주방 옆으로 저를 몰아세웠을 때 그 어떤 것도 긴장감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말투는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와 에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대답을 하려고 마음을 졸였지만 모든 변명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모든 부인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공포를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며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한참 더 바라보다가 돌아섰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미소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날 있었던 일의 무게가 마치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에단과 저는 희미한 조명이 켜진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아직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서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침묵을 깨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속삭이면서도 그 말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에단은 감정이 격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는 절망의 무게에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다. 제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듯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아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잘 해결될 거예요. 제 귀에 들리기도 힘겹게 들리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벽이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 평판, 정신 등 모든 것을 걸고 이토록 연약하고 금지된 일을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 강렬함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묻어두려고 했던 기억으로 무심코 손을 쓸 때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볍게 내린 선택이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가가 너무 커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성에 의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크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무너뜨린 것을 재건해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아픔은 날카롭고 가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혼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일 무렵 에단이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가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제 눈을 마주치며 제가 줄 수 없는 안도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언제나 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에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나눈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는 연약하고 씁쓸한 다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경계를 초월하여 지우기에는 너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진실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에단은 항상 제 일부를 품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단순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무서울 정도로 감정에 얽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저분함 속에서도 사랑은 다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안의 공간을 개척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단과 제가 새로운 현실의 불확실한 지형, 즉 우리가 다시 그린 경계 위에 세워진 깨지기 쉬운 휴전선을 헤쳐나가는 동안 저는 어떤 연결은 논리를 초월한다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성보다 더 깊은 것, 원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처음부터 금지된 것이었고 우리 둘 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충돌이었습니다.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 그리고 서로의 요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는 취약성을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지금도 저는 그의 손이 제 손을 쓰다듬는 따뜻함,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다처럼 저를 붙잡는 그의 시선의 강렬함 등 그의 존재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놓아주기로 결정했지만
놓아준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했던 기억은 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영원히 제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수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단과 제가 가진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그려놓은 선 밖에 존재하더라도 진짜였습니다. 비록 육체적, 감정적으로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그가 제 마음에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었고 우리가 느꼈던 것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라는 조용한 아픔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이 고요하고 생각이 떠도는 고요한 순간, 다른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오랜 침묵 끝에 노래의 첫 소절이 나오는 것처럼 삶은 연약한 리듬에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밀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졌지만 예단과 제가 단둘이 있는 조용한 순간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연결로 묶인 두 사람으로서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의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던 곳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신뢰가 서서히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고 책이나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여전히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상기시키는 일상적인 교류 등 사소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도, 반쪽짜리 진실 뒤에 숨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도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솔직함,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함 뿐이었습니다. 마크는 기억을 잃지 않고 집안에서 변함없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를 위해 노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우리가 했던 선택과 우리가 넘었던 경계가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 극복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문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이끌었던 무모하고 절망적인 희망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안정된 희망이었습니다.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황금색과 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예단이 현관에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어깨가 살짝 스칠 정도로 가까이 앉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희미해지는 빛의 윤곽이 드러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약하고 찰나의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란히 마주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